나라 성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정점, 강력한 부족을 중심으로 연맹을 맺게 되는데 이를 초기 국가 형태, 연맹체적 성격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때의 부족을 이끌던 족장들은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왕의 간섭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왕을 잘라내거나 할 수 있었죠. 왕의 힘이 굉장히 약했었다. 그리고 이런 초기 국가, 연맹체적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여와 초기 고구려의 초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떤 일정한 특권을 가졌을 때, 특징을 가졌을 때 왕 아래 족장들이 귀족으로 편입되는 고대 국가, 중앙으로 힘이 몰리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특징들일까요? 그렇죠.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왕의 힘이 세졌을 때, 또는 이러한 정복 활동을 바탕으로 강해진 왕의 힘을 바탕으로 각 부의 독자성이 약화되었을 때, 또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한 성문법적 통치 기반인 율령을 반포했을 때, 성문법적 통치 기반, 성문법이라는 것은 글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통치 기반을 확립하였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통합시키는 불교 공인이 이루어진 나라들을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고대 국가가 되었던 나라들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삼국시대와 같이 있었지만 못했던, 이런 고대 국가가 안 됐던 나라도 있죠. 그렇죠. 가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통합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연맹체적 성격에 머무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와 함께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숫자 1, 2, 3으로 그릴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흐린 눈으로 봐주십시오. 자, 먼저 숫자 1, 2, 3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1, 2, 3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튀어나온 랴오뚱반도, 산둥반도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만주 숭화강 유역의 부여를 시작으로 졸본 지역의 고구려, 함경도 동해안의 옥저, 강원도 동해안의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는 오부연맹 국가이죠. 이런 부여는 오부연맹 국가로서 왕과 함께 마가, 우가, 저가, 국가가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여는 반농, 반목 국가였어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였죠. 그리고 이런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한 해가 끝나는 12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 지배층이 죽으면 각종 장신구라든지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제도, 소로 점을 치는 우제점법, 그리고 도둑질하면 훔친 물것밭에 12배를 갚게 하는 일책 12법, 형사치수제와 같은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사치수제라든지 고구려의 서옥제,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당시 노동력을 중시한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구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부연맹 국가로서 시작을 하였죠. 부에서 내려온 주몽이 세운 나라이고요. 이런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귀족 대표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며 약탈 경제가 발달하여 각각의 집에는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고구려에도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10월 달에 진행이 되었고, 처갓집에 서옥을 짓고 살다가 자녀들이 장성하면 본집으로 친가로 넘어가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했던 옥저와 동해에는 왕이 없지만 군장들이, 읍군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읍군 삼노는 부족의 크기에 따라서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옥저 같은 경우는 농경이나 해산물이 풍부하였고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어서 어린 여인을 데리고 살다가 성인이 되면 값을 치르고 혼인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고구려의 약탈 경제 하에 있다 보니까 어린 여성들을 보호하면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문화였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들의 무덤을 같이 가족 공동묘로 꾸미는 모습들도 같이 찾아볼 수 있죠. 강원도 동해안에 있었던 동예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 동예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와 같은 특산물이 유행을 했고요. 이런 동예에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서 부족 간의 경계를 침범할 시에는 우비 소말로 갚게 하였다. 그리고 부족 밖에서 결혼하는 족 외혼과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10월 달에 진행되었죠. 마한진한 변한을 묶어서 우리는 삼한이라고 하는데, 삼한은 고조선과 다르게 재정 분리 사회였다. 어디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군장, 정치적 지배자였던 군장을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으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구역을 소도라고 하였죠. 소도. 그래서 이 소도의 범죄자들이 도망가면 잡지 못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삼한의 특징으로는 또 뭐가 있었느냐?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서 5월에 씨 뿌리고 10월에 수확하는 날,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거. 특히나 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 생산들이 좀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정리해 볼 수 있죠. 철이 풍부하였다. 마한이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뭐 벼농사 등이 발달하는 모습들도 기억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게 뭐냐, 바로 제천 행사이죠. 당시에 주요 경제생활은 농경입니다. 이런 농경을 위해서는 하늘, 날씨가 참 중요했었는데 그런 하늘에다 지내는 제천 행사를 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문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이 울면 동무야 고동 잡고 삼계탕 먹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먼저 부여에는 영고라는 12월 달의 제천 행사,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그리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삼한에는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죠.